정석상에 6단원, 6강 복소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쪽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쭉 설명할 건데 한꺼번에 설명을 다 마칠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고등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수 체계가 복소수입니다. 이제 이 복소수 이상도 이하도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가 무엇으로 나누어지냐 그러면은요, 실수와 허수, 허상의 수로 나누어지고 이 허상의 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고 다시 정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양의 정수, 영, 그리고 음의 정수로 나누어집니다. 이미 이 실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중3 과정에서 다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허수, 순허수 부분과 복소수 수체계의 부분을 배울 건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허수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거면 허상의 수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허상의 수, 허수죠, 허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수의 그런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으로라도 좀 만들자. 그러지 않고서는 규명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x는 0이라고 그랬고요.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근호를 기호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현듯 그러면 x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수의 범위 내에서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역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역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역시 전부 다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수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수를 만들어냈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기호 i라고 나타내자. 원래 우리 근호 안에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무리식을 배우겠지만 fx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fx가. 숫자든 그게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고 그거를 그냥 통째로 i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문자의 첫 번째 네임인지는 보면 될 거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걸 이렇게 칭해 놓고 놨더니 이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근호를 벗게 되어서 누가 되었다는 거니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있는 거예요.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이 i인데 그걸 제곱을 했더니 그럼 루트 마이너스 1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근호는 없어지고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애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죠. 아까 선생님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두자라고 한 데에서부터 허수가 시작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줄여서 루트 2의 i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역연산으로 들어가서 얘를 제곱을 각각 해보는 거예요. 그럼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고 i 제곱을 제곱하면은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위에서 배웠으니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수가 붙었을 때는 똑같이 그러니까 제곱근을 가져가되 뒤에 누구를 붙여주면 됩니까? i를 붙여주면 그게 제곱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가 될 거고요. x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 아니죠. 2의 i가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복소수의 성질들 중에서 허수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방금 선생님이 허수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a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a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해서 a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할 건데, 허수는 우리가 b의 i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복소수는 실수도 품에 안고 있어야 되고 허수도 품에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i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큰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은 a가 0이 아니고, 실수 부분이 0이 아니고 b가 0인 허수 부분, 순허수 부분이 0인 a 더하기 bi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이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 a가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a 더하기 b의 i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a와 b가 다 같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i로 나타내는데, 얘를 우리가 z라고 나타내고 복소수라고 할 겁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을 신듯이 우리가 z에 발을 붙이면 z의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a-bi. 선생님 방금 z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했는데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어 주셨네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이 이제 그 허수에 대한 내용과 복소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말하라라고 그랬을 때 a 더하기 bi라고 표현하면 얘가 이제 복소수의 형태거든요. 근데 얘가 무조건 복소수이다, 실수이다, 허수이다라고 단정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는 실수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는 허수 부분이다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소수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는 a는 0이 아니고 허수 부분 b가 0인 경우고, 허수 부분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a 더하기 bi만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실수니 허수니 복소수니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2i 플러스 b가 0이 되어서 0i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2i가 되면 얘는 순허수가 되잖아요. 이 전체의 값은.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다라는 정확한 명칭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단정짓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러한 복소수에 이제 계속 지금 설명이 들어간 데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거거든요. 덧셈과 뺄셈과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요. 이제 임의의 z를 a 더하기 bi라 그러고 z1이라고 합시다. 그럼 z2는 c 더하기 di라고 한다면 z1 플러스 z2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실수와 허수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네요. 2i와 4의 i에서 4i가 크니?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허수는 뭘 줄인 겁니까? 허상의 수죠. 아니, 수가 허수인데 어떻게 그거의 크기를 논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은요. Z1-Z2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빼시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빼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요. Z1과 Z2는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에서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BD의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아까 선생님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로 AC 마이너스 BD 얘가 허수였던 게 실수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둘이가 허수 부분이다 보니까 AD 플러스 BC의 I다 라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눗셈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만 Z1 나누기 Z2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길게 적으시고 Z1 자리에 A 더하기 BI 왜 이렇게 방금 버그가 생겼었지? BI가 되고 C 더하기 DA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실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분모를 실수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I가 있기 때문에 복소수라는 거죠. 그럼 합차의 공식에 의하여서 분모 분자에 C 플러스 D, C 마이너스 DI를 곱합니다. 그러면 밑에 분모는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A, C. 그 다음에 BD 마이너스 BD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는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D 플러스 BC니까 BC 마이너스 AD의 I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시면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에 AC 플러스 BD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에 BC 마이너스 AD의 I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가 된다는 거네요. 자, 분모가 방금 복소수 I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I가 없는 실수로 바뀐 상황을 우리는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제곱근을 봤을 때 제곱근호가 항상 있을 때 뭘 했었습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했었죠? 그것처럼 분모의 실수화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옆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순허수인 I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무한반복되는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I를 제곱을 했을 때 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던 게 기억나나요? 그러면 I를 세제곱을 하면 I의 세제곱은 I제곱의 I죠.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 I를 곱했으니 마이너스 I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I를 4제곱을 했는데 I의 4제곱은요. I제곱의 제곱입니다.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 그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의 5제곱을 보시면은 I의 4제곱의 I인데 I 4제곱이 1 아닙니까? 그럼 1 곱하기 I는 그냥 I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I의 5제곱은 다시 I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I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다시 얘를 밑에다 적으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입니다.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I의 4제곱이 I와 똑같고 I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알파의 켤레근은 A-BI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베타를 C 더하기 DI라고 하면 베타의 켤레근은 C-DI다.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만약 알파와 알파 켤레근을 더하게 되면은 허수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와 알파의 켤레근을 곱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분모에 실수를 했던 것처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이건 역시나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은 이 조건에서 나중에 역연산으로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러한 생각의 골을 넓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z를 제곱을 했는데 얘가 음의 정수가 되더라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 z는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얘는 순허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야 돼. 왜? a 더하기 b의 i를 제곱을 했다라고 해볼게. 그럼 a제곱 더하기 2abi 플러스 b의 제곱의 i제곱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의 i가 되는데 요러한 값이 음의 정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 제곱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음의 정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조건을 맞아떨어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감 선생님 우리가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z를 a가 없는 2i라고 두면 어때요? 그러면 z 제곱을 하면 2는 4의 i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음의 정수가 되었다는 말은 z가 순허수가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정을 해서 추론을 해서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소수를 배웠다라고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루트 5와 루트 마이너스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의 i에 루트 5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모에 실수화를 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개념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에 2점, 3점, 4점의 최고점인 4점 문제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루트 5의 i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2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전체 루트로 바꿔버리면은요. 2분의 5에 i는 루트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이 말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놓고 봤을 때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로 바뀌었다. 요 마이너스를 밑으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형태와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루트 2분의 루트 5는 루트 2분의 5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수를 달고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밑에 분모가 0일 수밖에 없겠군요. 음수일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나왔니? 그러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음량을 떠나서 얘를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는 치트키를 찾아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등호 는이 들어가든지.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 0이 아닙니다라고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A,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루트 2의 x 마이너스 1에 루트 1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분의 2x 마이너스 1로 주었다고 한다면 분자인 2x 마이너스 1은 양수가 되고 분모인 1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빼내는 조건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와 연계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라스트 공식은요. 루트 a와 루트 b를 하면 우리가 보통 루트 2와 루트 3을 하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3을 해서 루트 6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갑툭튀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요.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얘는 루트 2의 i와 루트 3의 i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1은 i니까.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고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에 6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바꿔도 되죠. 마이너스를 튀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복소수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설명은 다 끝난 겁니다. 벌써 이게 요것만 해도 지금 20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쭉 살펴보시고요. 쭉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